여러분, 70대 골프광 김전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좀 창피하고 좀 웃기고 그러면서도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를 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백기투항을 했습니다. 8개월 동안 버티던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내에게 항복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감정 별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각자 따로 사는 겁니다. 우리 부부가 그랬습니다. 8개월 동안요. 이유요? 청개구리 김전무, 그러니까 제가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줄도 모르고 잘난 척하다가 아내로부터 철퇴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수업료가 얼마였냐고요? 적어도 3만 불 이상입니다. 그 돈이면 어급 골프채 2벌은 사고도 남을 돈인데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70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지켜봐 온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배우자입니다. 제가 40여 년을 골프를 쳤는데요. 골프장에서 만난 수천 명의 사람들보다 매일 아침 제 얼굴을 봐주고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준 그 한 사람의 가치를 몰랐던 겁니다. 남자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내가 돈 벌어오는데 뭐가 문제야? 라는 생각.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매끼 찾아오는 밥때에 평생 밥을 해준다는 게 얼마나 큰 희생인지 8개월 동안 혼자 밥 해먹으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에마 이야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어제 제 17만 마일을 달린 벤츠 ML350을 팔아치웠습니다. 매일 아침 골프장까지 저를 데려다주던 정든 에마였는데 늙으니 여기저기 손 볼 때가 생기더군요. 그리고 아내가 타던 에큐라 MDX를 넘겨받았습니다. 저는 평생 중고차 인생입니다. 마누라는 늘 새 차를 사고 저는 마누라 타던 차를 물려받아 탔습니다. 창피한가요? 전혀요. 아내가 아주 깨끗이 타서 아직도 새 가죽 냄새가 날 듯합니다. 그동안 20년 이상 일본차 혼다, 도요타를 탔습니다. 렉서스 400도 타봤고 RX 350도 타봤습니다. 한때는 한국차가 좋아 보여 현기차도 타봤는데 장고장이 자주 생겨 팔아치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유럽차가 타고 싶어서 아우디 Q5와 벤츠 ML350도 타봤는데 그렇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차든 골프채든 옷이든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브랜드가 아니라 실속입니다. 가장 저에게 편한 차가 혼다 파일럿이었습니다. 고장 없이 25만 마일까지 타고 지인에게 넘겼습니다. 만약 다시 SUV 새 차를 구입한다면 저는 에큐라 MDX를 살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간에서 고장이 나지 않아서 유지 관리비가 적당히 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급차보다는 실속 있는 차가 좋습니다. 아내가 구입한 전기차 폭스바겐 ID.4는 승차감 좋고 가격대도 괜찮지만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240마일이라 불편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차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고장이 안 나야 사랑받습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귀엽게 잘 크다가 이빨 빠지고 미운 7살을 거쳐 아이들은 부쩍 크곤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살다 보면 예쁜 짓보다는 미운 짓을 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개구리 김전무는 예쁜 짓보다는 미운 털 박히는 짓을 노년에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제일 큰 죄가 뭐였냐고요?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매사에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사단이 났습니다. 결과는요? 화가 난 아내가 참다 못해 삼각하게 감정 별거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동안 매끼 찾아오는 밥때에 밥 해먹고 살림하느라 평생 밥 해준 아내의 노고에 고마움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야말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소중하게 대하지 못한 죄. 그 소중함을 아는데 저는 미련하게 비싼 수업료를 많이 내고 말았습니다.
8개월을 혼자 버텼습니다. 영양가 없는 자존심 때문에요. 그러다 지난주에 백기투항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 상태를 유심히 지켜보던 이웃들이 가는 곳마다 잘했다고 합창을 해댔습니다. 누군가 제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삶은 50보백보라고 누가 더 마음을 먼저 비우느냐, 누가 더 마음의 문을 여느냐 하는 차이가 있다고요. 그에 따라 마음에 감옥을 짓기도 하고 감옥을 허물기도 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찬란한 태양도 빗방울, 서리를 내어줄 때가 있듯이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아픔과 슬픔은 그냥 지나갑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백기투항을 하는데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백기투항 후 집안의 찬 기운은 사라지고 기쁨과 미소가 감돌고 있어 엄청 행복합니다. 쇠똥신 같은 김전무, 그러니까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을 해서 아내를 기쁘게 해줄까? 연구를 자주 하곤 합니다. 글쎄, 이 나이에 악지로라도 재롱을 떨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섭던 아내가 예뻐 보이고 보고 싶어졌습니다. 키읔키읔. 고목나무의 꽃은 안 필 줄 알았는데 극적으로 사랑의 꽃 향기를 뿜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저 자신도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하루에 한 줄이라도 정겨운 메시지를 카톡으로 보내기로 마음먹고 시행 중입니다. 어제는 아내 집 차고에 전구가 나가서 집에 전구가 있으면 찾아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찾아보니 없어서 재빠르게 홈디포로 가서 LED 전구를 사다 교체를 해줬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루고 전구를 사다 놓으면 갈아줄게 했을 텐데 제가 생각해도 기특했습니다. 겨우 철들자 이러다 죽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더 열심히 골프를 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40여 년 동안 배운 골프 인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골프를 치다 보면 재미있는 것이 각 사람의 진짜 인성의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그 인간성이 어쩌면 그렇게 다양한지 모릅니다. 본성을 감추지 못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제일 웃기는 성향이 경기에서 지면 유난히 드러내놓고 꼴 부리고 남 탓하는 선수가 덜어 있습니다. 심통이 심한 친구는 가장 안 좋은 상대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심통 부리는 모습을 모른 척하고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예를 들면 샷을 했는데 원하는 거리에 까지 못하고 개울에 빠졌을 때 옆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서 샷을 잘 못했다고 게임 끝날 때까지 원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 옆에 있으면 부담이 되곤 합니다. 어떤 선수는 상대방 선수의 신발이 움직였다고 샷을 놓쳤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친구는 이미 전적이 안 좋아 몇 번을 깨져 약이 올라 있는데 꼬투리를 잡아 정가시키는 인간형입니다. 울려고 했는데 누군가 살짝 건드리면 그냥 목 놓아 우는 인간형입니다. 여러분, 골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건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결국은 남 탓하다 보면 자기 골프가 망가지고 탈탈 털리고 맙니다. 이런 친구는 자기가 불리해지면 꼭 구찌로 상대방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나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얄미운 친구는 잘 못 치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깨달음이 왔는지 여간에서 연정 깨지지 않는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실실 웃으면서 겉으로 겸손한 척하는 친구죠. 고수한테 미운 털이 박히는 경우는 고수보다 승률이 높고 고수 돈을 따면 알게 모르게 미운 털이 박혀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골프장의 이상적인 선수는 환전을 넉넉히 해줄 줄 아는 선수입니다. 깨진 선수가 20불짜리를 잔돈으로 바꿀 때 25불 정도 줄 수 있는 여유 있는 고수가 존경스럽습니다. 히읗히읗히읗. 저도 한때는 하수팀과 칠 때 많이 베풀고 쳤는데 고수들 틈에선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골프가 안 되고 연정 헤맬 때는 남 꼬투리 잡을 생각 말고 연습을 배로 하고 조용히 독을 품는 자세가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한데 대부분 아무리 연습을 해도
그 벽을 못 넘고 남 탓하기 일쑤입니다. 골프는 안 될 때 절대적으로 내 탓이요, 내 탓이요를 독백할 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골프만의 이야기일까요? 인생도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제가 8개월 동안 별거하면서 깨달은 게 바로 이겁니다. 어제는 골프를 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먹은 대로 공이 가고 고수들을 제압했습니다. 전반에 어려운 홀 한 홀 빼고는 줄파,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다른 너구리들이 저 사람 미쳤나?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이 평화롭고 걱정이 없어서 공이 잘 맞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이 편치 않으면 골프의 집중도가 분산되기 때문에 좋은 경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내와 각을 세우고 있었는데 일에서는 골프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안 되겠다 싶어 진지한 대화를 이틀 전에 나눴습니다. 꼭 골프를 잘 치기 위해 대화를 나눈 건 아닙니다. 골프는 부수적이고 아내에 대한 애정 회복이 필요했을 겁니다. 몸은 편했지만 마음이 서로 지쳐 있었고 힘든 시간을 8개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살면서 서로 마음이 닫혀 있을 때 힐링해줄 사람은 오직 두 사람, 당사자 남편과 아내뿐입니다. 하지만 남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 풀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봅니다. 아무튼 다시 우리 가정이 전쟁 무드에서 평화 무드로 전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휴전을 한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남은 건 언제 합치느냐가 남아 있습니다. 글쎄, 다시 날 잡아 신혼여행이라도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의 창피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0평생 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차는 실속이는 게 최고고 골프는 내 탓이요 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부부 생활은 자존심보다 사랑이 먼저라는 것. 간단하죠? 하지만 이 간단한 걸 깨닫는데 저는 3만 불이라는 비싼 수업료를 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비싼 수업료 내지 마시고 오늘 당장 옆에 계신 배우자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한마디 건네보세요. 고목나무에도 꽃은 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또래 친구분들 그리고 자녀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께 보여드리면 좋아하실 겁니다. 저는 오늘도 골프장에 갑니다. 이제는 평화로운 마음으로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